새딸아빠 전소자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제 지인분도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제 뜬금없이 이제 제 친구인데서 연락이 왔어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이제 부동산 취향으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올해 이제 42인데 제가 이제 79년 양띠입니다. 양띠고 올해 42입니다. 새 딸아빠. 그런데 이제 친구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애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중개사 이제 부동산 업에 한번 종사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좀 문의를 해왔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녁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학원을 다니라 그랬어요. 학원을 다니라 그랬고 실질적으로 합격률이 이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평균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합격률을 보면 요즘이 좀 합격률이 더 높아요. 예전에 비해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최고 힘들죠. 근데 옛날에는 쉬웠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운 좋게 한 3개월 공부를 해서 1, 2차 동시에 합격을 했는데 친구 보고도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매년 10월 달에 있어요. 매년 10월 달에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올해 못하면 내년에 또 쳐야겠죠. 내년에 또 쳐야 되는데 친구 보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제 3월 달이 지나고 이랬으니까 지금 충분히 준비를 해도 1, 2차 동시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1, 2차 동시에 합격을 해라. 그리고 저는 100점을 맞을 생각으로 공부를 하지 마라. 100점 맞는다고 자격증 2개 주는 것도 아니고 60점만 맞을. 그러니까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여기서는 내 이 과목을 치니까 70점 이상 맞더라. 그러면 다른 과목 치면 되는 거예요. 점수가 높다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격증을 합격하려고 하는 최적화. 저는 딱 60점만 맞으려고 3개월 만에 합격을 한 겁니다. 머리가 좋아서 3개월 만에 합격을 한 게 아니고 딱 요 과목은 딱 60점. 그럼 됐어. 그럼 다음 과목.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친구 보고도 지금 준비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1, 2차 동시에 가능하다. 직장생활 하면서 저녁에 학원을 다녀라 그랬어요. 학원을 다니고 1, 2차 동시에 가능하다. 그렇게 준비를 해라. 이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작년까지 30회였어요. 30회. 30회까지 합격률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공인중개사 역대 합격률입니다. 역대 합격률이고 새딸아빠 전소장은 2008년도 취득에 2007년도 취득했어요. 제가 18회 때 취득해가 제 합격률이 23.76% 이렇게 나왔네요. 친구들 이제 예전에는 쉬웠다. 그리고 지금은 요즘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는데 지금 그 이후 합격률을 보면 평균 한 21%, 22%, 25%, 19%, 17% 나왔다가 31% 2016년도에 그리고 2017년도에 31%, 2018년도에 21%. 최근 2019년도 합격률은 2차까지 합격입니다. 36%가 나왔습니다. 36%라는 말은 100명 중에 36명이 합격했다는 거죠. 약 40% 가까이 된다 이 말이죠. 10명 중에 4명이 합격했다 이 말은 많이 땄다 이 말이겠죠. 많이 땄고 중개사 시험이 물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이거는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처럼 상대평가가 아닌 평균 60점인 가락 40점을 제외해서 평균 60점만 합격을 유지를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취득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렇게 합격률이 많다는 것은 내 잠재적인 경쟁자가 많다는 거겠죠. 부동산 매물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업에 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 로망을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방송에서 홈쇼핑이나 공인중개사 이렇게 사이트 같은 경우 이렇게 학원 사이트 같은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을 매매를 했다. 요즘 10억짜리 주택들이 많으니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매도 쪽에 900만원, 매수 쪽에 900만원, 양쪽에서 다 받으면 1800만원. 그러면 내 1년에 2건만 계약을 해도 내 지금 현재 연봉보다 더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한상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매도 쪽과 매수 측에 양쪽에 이렇게 중개수수료를 다 받는다 하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물건을 공유를 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매도 쪽이나 매수 쪽에
매도 쪽을 내 손님을 만들려고 하면 그만큼 내가 입지적으로나 아니면 아는 지인들, 혈연이 되었든 지연이 되었든 아는 지인들이 많아야겠죠. 그래야 저인데 물건을 의뢰를 할 거니까. 물론 본인이 일을 잘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마찬가지로 매수 쪽이 그렇게 있다는 것은 본인이 뭐 SNS 마케팅이 됐든 인터넷이 됐든 마케팅도 잘해야겠지만 부동산 사무실도 입지적으로 노출이 잘 되는 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매수 지나가는 워킹 손님이 됐든 아니면 인터넷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됐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성사가 됐을 때 양쪽에서 소득이 있는 거지. 사실 이런 경우는 조금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격증을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한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그런 말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소득이 막 안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장단점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을 하면 공인중개사의 장점이 뭐냐?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장점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장점은 첫 번째 장점은 전소장이 느끼는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부동산 업자가 또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세달아파 전소장이 공인중개사 이 업의 장점은 일단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무슨 일이 있다거나 내가 몸이 안 좋다거나 이렇게 아니면 다른 볼일을 간다거나 이런 게 대해서 제약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소득은 줄 수도 있겠죠. 소득은 줄 수는 있겠지만 조금 자유롭습니다. 출퇴근이든 아니면 뭐 집에 아기가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퇴근은 오늘 내가 일을 하기 싫다. 그러면 이제 뭐 오늘 퇴근을 좀 빨리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은 왠지 바닷가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1시간 동안 멍 때리고 싶다. 그렇게 자유로움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높은 소득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에 따라서 높은 소득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면 아무래도 중개를 수수료로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세달아파 전소장도 2018년도에는 뭐 억대 연봉이 아닌 그 이상의 수익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이제 뭐 보통 한 월급 정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보다는 조금 더 벌었죠. 그리고 2020년도는 현재는 안 좋죠. 안 좋은데 저는 뭐 아까 전에 제가 잠시 합격률에 대해서 이렇게 소득에 관해서 이렇게 뭐 중개수수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소득이 실질적으로 1년에 1,0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고 중개사가 합격률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률도 높다는 겁니다. 높고 본인만의 특색을 갖춰야겠죠. 그리고 그만큼 노력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내가 이제 뭐 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내가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이제 뭐 손님들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좀 시대랑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도태될 수도 있고 본인이 그만큼 노력도 하셔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정보도 뉴스나 이런 경제 뉴스나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비자들이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물어본다는 것은 그 소비자들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거나 더 엑기스 같은 정보 아니면 유익한 정보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좀 소득도 능력치에 따라서 소득이 높아질 수도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장밋빛 인생을 제가 얘기를 하는데 단점으로는 수익이 일정치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수익이 일정치가 않고 어떤 분들은 그것도 제가 아시는 분들은 1년에 500만 원 버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500만원 번 게 아니죠. 뭐 차량 유지비에 뭐 사람들 만나고 뭐 이러다 보면 기본 쓰는 돈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폐업하는 사람들도 있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뭐 장점이라 하기보다는 부동산 업에 제가 종사를 하다 보니까 뉴스도 많이 접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유튜브가 아닌 뭐 블로그가 됐든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많이 뉴스나 이런 걸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그러면 남들보다 좀 더 정보가 빠릅니다. 정보가 빠르고 실질적으로 저도 중개업도 하고 있지만 저도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자도 하고 하는 입장에서 정보가 빠르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좋겠죠. 부동산을 제가 얘기하지만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고 모든 분들이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돈을 버는 분도 있고 못 버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은 부동산을 샀는데도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진다거나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경험이 많다거나 본인이 중개업을 하신다면 중개만 해서는 돈을 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사고 팔고 본인의 직접 경험 아니면 또 중개를 한다 그러면 계약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경험이 쌓여서 그게 지식이 되고 본인만의 노하우가 되는 거겠죠. 결국은 생활에 다니는 그렇잖아요. 많이 하다 보면 실력이 느는 거겠죠. 결국은 경험이 많아야 된다.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도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계약도 많이 하면서 어느 정도는 그 계약건에 대해서도 경험이 있어야 뭐 중개 사고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죠. 네 번째로는 뭐 그냥 장점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부동산 업이잖아요. 업이라 하는 거는 제가 이 업에 종사를 한다 하면 그만큼 본인만의 프라이드를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중개사분들이 보통 이제 부동산 업자분들이 일반인들이 부동산 업자를 욕을 많이 합니다.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죠. 보통 이렇게 인터넷 댓글 보면 안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안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뭐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본인만의 업으로 여겼다면 본인이 부동산 업이잖아요. 업을 여겼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노력을 해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중개 역할을 하면서 중재자의 중간 입장이잖아요. 중간 입장에서 아니면 뭐 공동중개 같은 경우는 매도자 편을 들어준다든지 매수자 편을 들어준다든지 본인이 사고 팔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경험이 많다면 그 매수자 일반인들인데 다양한 정보나 좀 더 유익하게 문제가 해결됐을 때도 좀 슬기롭게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소비자들은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중개사인데 고맙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거 사면 좋습니다. 아니면 이거 사세요. 무조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전문성도 이게 따지고 보면 공인중개사라면 이게 직업이잖아요. 직업 말 그대로 업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만큼 소비자인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소비자들은 욕을 하겠죠. 그리고 중개수수료가 아깝다 그러겠죠. 이 외에도 부동산 장점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좋아요. 참 재밌고 부동산 일이 즐겁고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인연이 되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인연이 됐죠. 인연이 돼서 다양한 업종 뭐 의사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뭐 박사가 됐든 뭐 공무원이 됐든 이런 다양한 분들을 알 수 있게 되고 지금 친분 관계도 좋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뭐 부동산을 하면서 당장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한다 그래서 당장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꿈만 안 가지시면 돼요. 저는 처음에 부동산 할 때,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저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자영업을 별도로 또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자격증을 2008년도에 취득을 해서 뭐 지금은 좀 시간이 됐지만 중개업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사고 팔고 이렇게 투자를 했지 중개를 2008년도부터 하진 않았어요. 세달아빠 전소장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약 한 달 정도 중개업을 했어요. 하다가 제가 이제 일을 그만뒀어요. 그 당시 때는 제가 너무 어렵고 또 이제 제 관심사가 토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를 안 믿더라고요. 저를 안 믿어가지고 저도 이제 뭐 좀 중개 일을 그러니까 지금 중개사를 한다고 자격증을 딴다고 바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바로 운 좋게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운 좋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운이 좋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조금 시간을 갖고 지금 당장 돈을 쫓아가기보다는 나의 지식을 쌓아간다고 나의 경험을 그리고 내만의 노하우를 그리고 내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블로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아니면 이제 나는 그런 거를 잘 못하겠다 그런 게 잘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입지가 좋은 노출성이 잘 좋은 그런 유동성이 많은
비싼 임대료를 줘야겠죠, 대신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본인만의 특색을 가지고, 그리고 또 부동산의 업종에 종사를 한다 하면 나는 주택, 여자분들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죠. 남자분들은 조금 저처럼 얼굴 시커먼 사람이 집 보러 왔다 하면 싫어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토지에 이제 좀 중점을 두고 있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부동산 업을 한다 그러면 내가 주 업종을 어디에 할 것인지, 뭐 재건축 재개발도 있을 거고 아파트도 있을 거고, 뭐 또 어떤 데는 시행하는 개발 지주 작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토지도 있고, 뭐 다양해요. 부동산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본인만의 컨셉을 잡고 이렇게 자격증을 땄다고 바로 개업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뭐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뭐 중개사 자격증 땄으니까 뭐 남들이 이제 물어봐요. 뭐 어떻게 하면 좋냐? 남 밑에 들어가라. 남 밑에 들어가는 것도 그 배울 사람이 배울 게 있어야겠죠. 제가 아시는 분 중은 남 밑에 들어가서 3년을 그냥 보냈어요. 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제대로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여유를 갖고 그렇게 보시면 참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처럼 물론 이제 너무 이거를 이게 생계수단으로만 여겨버리면 처음엔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처럼 좀 즐기면서 좋아하면서 본인만의 커리어를 쌓는, 그렇게 좀 즐기면서 내가 당장 돈을 쫓아가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제 경험을 쌓고 있다, 배우고 있다. 학원 다닐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면 돈 내고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자격증 땄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중개사 자격증을 땄다고 바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돈은 못 벌지만 내가 이 노하우를 지금 쌓고 있다. 요렇게 접근을 하시면 공인중개사 부동산업 종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오래 버틸 수가 있어요. 버텨야 어려운 시기도 극복을 할 수 있고 좋은 시기가 오겠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지금 현재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올해 합격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일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인데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새딸아빠 전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